자, 이제부터 치유농업에 대한 본론에 들어가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우리 동기분들 가운데 장윤정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양원 라벤더 대표님. 그 농장에 라벤더 꽃이 피기 전 그림입니다. 원래 이거 허가받지 않고 그림 올리면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됩니다. 장 선생님 허가해 주실 거죠? 요새 이런 게 워낙 많아서 사진을 함부로 올리는 게 경계가 많이 됩니다. 여기 농장도 라벤더 농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돌봄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하기는 아까 제가 그 사회적 농업에서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장 선생님이 능력이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일단 유럽형 돌봄 농장으로 만들라 그러면 돌봄을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과 먹을 수 있는 장소, 식당, 그 다음에 지나가는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간단하게 이렇게 앉아서 차라 마시고 담소하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갈 수 있는 여유 공간. 그 다음에 주변에 아름다운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자원들을 치유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면은 매우 훌륭한 치유 농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농장의 경우는 치유라기보다는 관광 서비스 쪽에 우리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 장선생님. 제 생각입니다만. 그쪽으로 하면 오히려 더 소득 창출을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우리 교육생들 가운데는 정말 좋은 아름다운 농장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전번에 개별적으로 전화 드릴 때도 몇 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멀리 견학 가는 것보다 우리 교육생들 농장을 방문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현장 경험을 하도록 시간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쉽진 않아요. 이게 돈 들고 하는 거라서. 어쨌든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배우는 게 오히려 더 크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멋지죠. 자, 우리 치유농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총 140시간 저희가 잡아놨는데 다는 못하겠고요. 130시간 정도는 제가 하는 이 인터넷 강의를 포함해서 130시간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저는 강의를 별로 안 하는데 외부에서 강사 초대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외쳐서 배우니까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면서 초기에 치유농업의 서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도 서론하는 사람은 제가 잘 안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서론 부분을 전체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치유농업의 좀 더 확장성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강사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좀 듣고 현장 학습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번 강의 컨텐츠에 제가 또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치유농업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큽니다. 제가 원래 이제 4번째인데 이분이 제일 커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전문가들이 많으셔가지고. 치유농업 다 하시는 분들이 왜 이걸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분들이 신청하셔야 배워가시는데.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를 한다는 게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카페 테라로사라는 데인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가 창가 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경치가 좋으면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경치 좋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데 앉아서 뭐 시간을 보내거나 음식을 먹거나 담소를 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하는 간에 가장 최상의 환경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경관의 중요성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따뜻한 햇살, 아름다운 뷰, 적당한 소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치유 농장을 운영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선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관이, 자연이나 경관이 사람의 건강 수술 후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외국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논문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술 후에 이 회복에 창밖에 보이는 경관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한 거예요. 84년도에 이 울리히라는 사람이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창밖의 경관이 수술 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했어요.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본격적으로 경관 또는 자연 환경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그전에는 막 했지만 그때는 과학적인 입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감각적인 거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수술을 한 여러 명의 환자들을 한 곳은 한 그룹은 밖에 아름다운 전망이 보이는 병실에서 수술 후에 회복을 하게 하고 또 다른 그룹은 벽돌이 보이는 정말 쌍막한 이 도시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병실에서 회복을 하게 했어요. 결론이 뭐냐? 창밖이 아름다운 병실에 있는 환자가 빨리 퇴원하더라. 그죠? 그래서 이 병실의 경관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그 치료제로 처음 나온 게 이제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렘데시비르라는 거예요. 렘데시비르가 그 신문을 찾아보세요. 렘데시비르는 이 중증 코로나 환자의 회복을 그렇지 않은 약을 안 먹인 사람 위해서 한 3, 4일 더 빨리 하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게 규명이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매우 심한 코로나 환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라고 미국의 FDA가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경증 코로나 환자한테는 이 약의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승인을 안 해줬는데, 정말 이 수단 저 수단 다 써보고 대안이 없을 때는 이 약을 쓰라. 그러면 회복되는 게 좀 빠르다. 물론 이 약이 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패도 있습니다. 사망도 합니다. 그와 같이 회복 기간을 이 경관이 좋은 경치가 당겨주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경치가 마치 렘데시비르처럼 빨리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즉 약하고 똑같다. 경치는 약이다. 즉 치유농업은 약이다. 라는 걸로 좀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치유농업, 경관의 중요성 이라는 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치유농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치유가 뭔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치유농업 전문가들이시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치유가 뭐예요? 치료랑 뭐가 달라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치료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치료는 불법이에요. 치료는 의사만 하는 거예요. 허가를 가진 의사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큐어 또는 뭐 트리트먼트라고도 얘기합니다. 치료를 보면은 다스릴 치자에 병 고칠 여자를 써요. 치유는 다스릴 치자는 같으나 유자가 병을 낫는다, 병 나을 유자를 씁니다. 치료는 고치는 거고 치유는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사전적인 의미는 병이나 상처를 다스려서 낫게 함이라고 하고 있고요.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행하는 의학적 트리트먼트 처리를 치료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치유는 힐링 또는 돌봄, 케어의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치유가 힐링이라는 개념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유 농장 또한 힐링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정부에서는 치유 농장을 케어라는 개념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 힐링으로 가면은 농장을 예쁘고 아름답게 평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곳으로 꾸며놓으면 돼요. 그래서 카페도 넣고 음식도 맛있는 거 제공하고 팜파티도 하고 또 인터넷 시설도 짱짱하게 해가지고 누구나 오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오더라도 편안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죠? 그게 힐링이에요. 대상은 누구죠?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겠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도 아마 힐링을 치유로 생각하고 계실 분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농업으로 갈 경우에는 케어가 중요해집니다. 그죠? 케어. 건강을 어떻게 하면 돌봐줄 것이냐. 거죠. 대상은 누구죠? 건강한 사람보다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치유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치유가 뭐냐? 자연의 한 과정이다. 치유는 자연의 과정이다. 누구에게나 내재된 힘을 이끌어내서 속에 있는 힘을 이끌어내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치유라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 병을 낫게 한다는 거죠. 제가 어디더라? 영덕이죠? 영덕에 있는 무슨 교실, 무슨 생각나네. 영덕에 있는 그 사람 생각나네. 거기가 이제 음식 치유로 유명한 곳인데요. 바른생활교육원, 영덕에 바른생활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덕에 우리 최 사장님 아시겠죠? 바른생활교육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좀 연세드신
그 부부하고 딸과 사위 넷이서 직원 몇 분을 거느리고 경영을 하고 계세요. 그 남편분이 지금 한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 정도 됐는데 고등학교인가 체육 교사를 했죠. 그러다가 직장암인가 걸렸어요. 그래서 일찍이 교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보태가지고 치유마을을 만듭니다. 치유동네. 식치, 음식으로 치유하는, 음식 치유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데 원래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음식으로 암을 이겨내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해줘. 그리고 나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음식으로 암을 다스리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의 영덕의 칠보산 입구에 있는 바른생활교육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룸 형태의 방이 제가 듣기로는 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요양하는 수술한 사람들이 주로 여성분들이 많아요. 수술한 사람들이 거기서 주무시고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칠보산을 산책하고 또 그 백암 원천에 가서 원천욕도 하시고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거기서 머무르다가 회복해서 가는 곳입니다. 물론 음식은 친환경이라 해야 됩니다. 그죠?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특별한 프로그램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건강에 좋은 음식, 그다음에 산책, 칠보산 워낙 공기 좋고 물 좋고 하니까 또 동해 가깝잖아요. 바다 가까우니까 그런 뛰어난 경관, 그다음에 물이 백암 원천 또 이 수질이 또 좋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온천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온천 자주 하면 더 건강해지지만 이런 그 천혜의 자연 요건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른생활교육원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원 몇 명 거느리고 4명이 운영하는데 뭐 수입 물어봐도 안 알려주지만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제법 짭짤하다라는 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치료는 의사들이 하는 거고 치유는 농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 치유 또는 치유 농업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 치유농업 관련 법을 말씀드리면서 법적인 치유농업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사실상 그거 똑같습니다만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치유농업은 유럽에서는 사회적 농업, 그 다음에 돌봄 농업, 케어 파밍, 아그로 힐링, 아그로가 이제 농업이라는 뜻이죠. 아그로 힐링, 그 다음에 녹색 돌봄, 그린 케어 파밍, 또 건강농업 또는 건강을 위한 농업에서 파밍 포 헬스 등의 명칭으로 불립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케어 파밍이에요. 케어 파밍, 돌봄 농장. 그래서 치유농업이 무슨 말이냐면은 농업 반드시 써야 되겠죠, 그죠? 농업이 어디 있죠? 농업이 있는 것이 농촌입니다. 농업, 농촌의 경관, 또 여러 가지 문화재, 또 축제, 문화유산, 농촌도 있는 게 뭐죠? 가장 많은 게
영농활동, 그 다음에 식물, 동물, 그죠? 식물 할 수 있는 게 뭐죠? 원예, 허브, 아로마. 그죠? 농촌에 있는 게 식물, 동물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동물 매개 치유 또는 동물 교감 치유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동물 교감 치유.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가면 또 내과가 있죠. 거기서 모래가 있으면 모래놀이 치유 가능합니다. 또 맛있는 음식 자원이 많으니까 그런 음식을 활용한 치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농업 농촌의 자원들입니다.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이나 산출물, 이와 관련 활동, 농촌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뭐 농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산출물, 음식, 여러 가지 뭐 각종 식물의 역습 종류, 식물로 만든 먹거리들이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치유 서비스를 하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 사회, 인지, 신체적 건강,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산업이나 활동을 바로 치유농업이라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농촌에 있는 자원과 활동과 먹거리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아픈 곳을 보듬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치유농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농과 밭과 동네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치유농업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서 우리 가족만 이걸 보고 느끼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워. 사람들에게 좀 널리 알려서 같이 나누고 싶어. 그게 치유농업이에요. 그래서 치유농업 1차 대상은 누구냐? 자신과 가족입니다. 2차는 이웃이에요. 3차는 멀리 있는 손님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이 충만한 치유의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을 들으실 자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농진청에서는 치유농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농업활동, 원예, 산림, 동물, 이걸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그린 케어, 그래서 이렇게 이 논문이 이 치유농 그린 케어 돌봄 농장 녹색 치유의 개념을 원예, 동물, 농업 및 농업 활동, 그 다음에 시골에서 사는 운동, 에코테라피, 생태 치유를 할 수 있죠. 에코테라피 우리 말로 생태 치유, 자연 치료인데 이건 몇 가지는 치유농업에서 잘 안 달아요. 너무 이건 아니고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치유농업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국형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형으로 가져오면요. 좀 건너뛰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한국형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볼까요? 시골에 가면 많이 늘렸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허브, 아로마, 향기 치유지, 향기 치유가 됩니다. 그죠? 이것도 약초도 많잖아요. 그죠? 제가 전번에 카톡에서 독일에 이제 바트 베르소펜이라는 원천 도시가 있다 그랬죠. 그 원천 도시가 크나이프라는 신부, 지금은 이제 10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크나이프라는 신부의 수치료요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든 그런 치유 전문 도시예요. 도시 인구는 2만 명이 안 되는데 1년에 관광객이 거의 100만 가까이 옵니다. 엄청나죠.
그 2만 명 안 되는 주민의 거의 한 80% 정도가 호텔 종사자, 치유산업 종사자들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세계적인 치유 도시가 된 게 바로 그거예요. 호텔이 그게 열 몇 개 되고, 뭐 모텔이 수십 개 되고, 그죠? 풀장이 뭐라 그러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여튼 종합 그 치유 서비스 할 수 있는 수치를 할 수 있는 대형 풀장이 또 수십 개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나 또 거기는 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 식물의 약초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또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 나는 여러 가지 식물들은 모두 다 훌륭한 치유농업 자원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작업 활동입니다. 작업 치유라고, 농작업 치유라고도 말하는데요. 실제 이제 이때는 중노동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중노동하면 그거는 이제 노동이지 말 그대로 치유가 안 되죠.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농업 생산을 위한 농작업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농작업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자세가 힘든다든지 한 가지 자세로 오래 있다든지 이건 치유가 아닙니다. 노동이지. 그래서 또 강압적으로 노동을 시킨다든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해야 할 과업량도 그 사람이 하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과업량. 정상인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헥타를 작업한다 했을 때 이 치유농업 종사하는 그 대상자는 1헥타가 아니라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 그죠? 또는 10분의 1 정도만 해도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하다가 힘든다 그러면 그만두라 그러고 그만하라 그러고 쉬어라 그러고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 농작업 활동 프로그램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건강한 사람은 예를 들어 특히 수학을 되게 좋아하죠. 수학이 아니라 수학. 가을철에 추수를 할 때 뭐 요즘 같은 감자를 캔다든지 이 수학하는 기쁨은 누구보다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 체험 프로그램도 되게 훌륭한 이 치유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이제 수학을 해서 그 현장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은 훨씬 더 낫겠죠. 만족도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음식이 있습니다. 치유 음식. 그래서 치유 음식은 이제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많고 또 약초류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이면은 훌륭한 이 치유 프로그램이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덕의 바른생활교육원은 이 치유 음식으로 전문화된 곳입니다. 또 강원도 양양에는요 진달래촌이라는데 진달래촌 진달래촌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건강밥상 그러니까 양양이 강원도 북쪽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산에서 나는 각종 나물 종류 약초 종류를 가지고 반찬을 다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밥은 뭐 이상한 노란색 약초 맛이 나는 그런 밥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 밥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산물 한 가지 딱 올려놓고 3만 원씩 받습니다. 3만 원. 뭐 천연 원료를 다 쓰죠. 농약 절대 안 쓰고 그리고 이제 뒤에 숙소도 같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찜질방을 가지고 있어요. 찜질방, 그다음에 샤워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핸드폰도 못 가져가게 하고 요즘 모르겠는데 핸드폰 못 가져가 TV가 없어요. 지루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니까 주변에 이제 산책로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구축한 여러 가지 둘레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지에 있어서 식사가 1인에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사람들이 꽤 와요. 꽤 오는데 대부분 이제 보조금으로 지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여기 있는 촌장이라는 양반이 과거에 서울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 따는 귀신이에요. 보고서 제안서도 잘 쓰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이 음식과 찜질방, 그 다음에 강원도라는 이 관광 문화 이런 자원하고 연계돼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치유 자원 중에 중요한 게 바로 동물입니다. 동물인데 이 말은 그림으로 나타냈지만 사실 뭐 이거는 비용도 공간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죠? 또 승마 할 수 있는 곳이 중간에 가운데 있으면 참 좋아요. 그들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은데 말의 경우는 물론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말을 승마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보조원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고삐를 잡아주고 치유 원하는 사람은 타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고삐 잡아주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치유 서비스 하다 보면 지쳐버려요. 그러면 또 교대로 또 해줘야 되겠죠. 그럼 두세 사람이 이 보조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비용이라서 실제로 보조금을 받지 않고서는 이걸 말을 가지고 치유 서비스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가장 치유에 많이 활용되는 동물이 개입니다. 개. 개고 그 다음에 고양이에요. 개, 고양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개와 고양이는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 고양이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합니다. 선호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동물 교감에 활용되는 동물의 위생 상태입니다. 철저히 관리해줘야 돼요. 여기서 뭐 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균들이 사람들이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생 소독 처리를 확실히 해 주셔야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위생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잘 없어요. 잘 없고 그냥 동물도 막 키우고 또 애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가장 크고 오래 하는 데가 대관령의 양떼목장. 그 다음에 규모가 좀 큰 데가 홍천의 알파카 농장이라고 있죠. 알파카 농장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수익성이 가장 짭짤한 데가 이천의 돼지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경기도 이천의 돼지박물관인데 그 다음에 좀 아담하게 소자본으로 하는 데가 세종시에 있는 바둑아 놀자라는 데입니다. 제가 이런 데도 가봤는데요. 대관령의 양떼 목장은 말 그대로 엄청 큽니다. 그건 이제 기업이 하죠. 삼양사가 하는 데라서.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양을 몇 마리 울타리에 넣어놓고 양에 먹이를 주는 건초 먹이 주는 체험 정도는 하는데 한 3,000원 내지 5,000원 합니다. 옛날에 가서 3,000원 받았어요. 가족 단위 건강한 사람이 와서 관광 겸 체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치유라는 개념은 치유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아예 양떼 목장이라고 쓰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카도 관광이에요. 이제 주로 연인들이 많이 갑니다. 기차 타고 모노레일 타고 쭉 돌아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알파카가 사람하고 되게 가까이 잘 지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나라 알파카 없잖아요.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없는 동물이라서 비교적 또 수도권에서 가까우니까 온천이 사람들이 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는 돼지박물관이라고 있는데요. 유종령 사장이라고 하는데 이종령 사장입니다. 이종령. 거기는 이제 돼지, 제가 볼 때는 돼지 쇼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돼지 쇼라는 말을 싫어해요. 쇼가 아니다. 그냥 교육, 뭐 돼지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쇼라는 보다 다른 말을 씁니다. 이 사람이 돼지에 빠져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돼지랑 관련된 모든 걸 다 모았어요. 뭐 배지라든지 저금통이라든지 돼지 사진이라든지 별거 다 모아놨어요. 그걸 가지고 박물관으로 막 돼지 박물관 따로 있습니다. 한 30편 되나?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토종 돼지가 아니라 미니 돼지를 많이 키워요. 미니 돼지하고 큰 놈 돼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 뭐 돼지 주둥이로 축구공을 골대에 밀어넣거나 또는 돼지에게 돼지 IQ가 두 자리 70, 80일이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서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있나 봐요. 그 숫자는 돼지가 안 세지만 사람이 숫자 세는 걸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막 알아들어요. 돼지를 큰 가방 속에 넣어놓고 이 숫자를 13면 나오라고 이렇게 미리 이제 교육을 시키겠죠. 그럼 사람이 조련사가 10가지 세면은 그때 딱 맞춰가지고 돼지가 이 가방을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이제 그런 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어린이들하고 돼지와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돼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소품들을 팔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부하고 이제 직원 소세지 만드는 체험도 있어요. 소세지 직원들 정확히 한 5명 내외였나? 그런데 수입이 매우 짭짤합니다. 거의 뭐 제 기억에 1년에 오는 방문객이 한 80만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죽으면 한번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또 돼지 묘지가 있어요. 얼마나 효자 돼지겠습니까? 그죠? 돈을 벌어주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2000 돼지박물관 치면 쫙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세종의 바둑아 놀자는 그 작은 강아지 위주로 강아지를 주연으로 하고 조연들이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뭐 수입 동물들도 많고 조연들이 뭐 수십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한두 마리씩. 강아지는 수십 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물론 환풍이 잘 되는 실내에서 꼬맹이들하고 그 새끼 강아지들하고 같이 안고 놀고 먹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사장님이 과거에 동물 병원을 한 분이세요. 그래서 동물 좀 잘 알아요. 근데 동물 병원이 IMF도 잘 안 돼가지고 이 시골에 도시에서 하던 사업을 접고 시골로 낙향을 해서 뭘 했느냐? 그래서 아는 게 동물밖에 없으니까 골짜기를 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동물을 한두 키워서 지금은 꽤 규모가 큰 이제 동물 농장이 된 거죠. 동물원은 아니에요. 일본은 동물원처럼 꾸며놓고 일본은 이제 강아지는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사람들하고 막 놀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가면 교육도 시켜줘요. 개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여기는 농장을 매일 안 열어요. 왜? 강아지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쥐어 만지고 뭐 그럼 강아지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복지 차원에서 이틀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자주 쉬어요. 여기는. 그래서 가기 전에 반드시 전화하시고 오늘 문 여는 날이세요? 라고 물어보고 가셔야 돼요. 바둑을 놀자고요.
여기도 4명이 운영하는데 그럭저럭 먹고 살만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 그 다음에 동물은 그냥 눈요기식으로 하는 데는 좀 있습니다. 뭐 새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눈요기식으로 구색용으로 같이 하는데,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토끼는 또 이빨이 날카로워서 애들을 물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이게 돈 몇만 원 벌라 그러다가 치료비가 수십 배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축제, 이런 것도 매우 좋은 치유, 경관, 그죠?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치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 돌봄, 교육, 재활, 고용.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농업에서 하는 거랑 같죠. 그죠? 이걸 이제 이 농업을 활용한 치유가 이제 치유 농장이고요. 나머지는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하는데 이런 걸 다 전부 다 치유 농장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냐?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다 할 수 있어요. 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나 일반인은 다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한 농장에서 만나지 않게 해줘야 돼요. 뭐 이용하는 날짜를 다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서 운영하셔요. 특히 이런 분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치 구경하듯이 해버리면요 심각한 문장생입니다. 농장 문 닫아야 됩니다. 그죠? 유럽 가면은요 이런 분들 계신데 사진도 못 찍게 합니다. 큰일 나거든요. 사진 찍어서 인터넷 올리고 그래봐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제 생각에는 일반인들하고 그렇지 않는 분들하고 분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운영을 분리하셔야 되고요. 일반인들은 주로 이제 체험 프로그램 중심이겠죠. 그죠? 체험, 휴양 프로그램 중심이에요. 이제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체험이 아니죠. 재활, 요양, 치유, 일자리 이런 중심이 됩니다. 건강회복 중심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쪽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내 농장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 여러분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준비 안 하시고 뭐 사회복지기관이나 또는 장애인 단체에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농장에 와서 한번 해보시죠 했을 때 특별한 준비를 안 하시면 벅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쪽에 있는 분들, 그죠? 이런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체험 치유, 말이 됩니까? 체험 치유, 교육 치유,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유튜브 영상이 원래 이게 소리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오전에 연습하니까 소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로 설명드릴게요. 보시겠습니다. 인터넷이 느리네요.
광고까지, 광고 아닙니다. 자, OECD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가 우리나라 거의 최하 수준입니다. 모든 걸 팽개친 채 사라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입니다. 만성피로증후군, 정신가출증후군, 번아웃 증후군이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10% 이상이 자살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노년층을 괴롭히는 질병, 빈곤, 외로움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되죠.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막 귀뚜라미 소리가 막 나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고쳐드립니다. 그게 바로 치유능력입니다.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뭐 작물도 심고 수확도 하죠. 공격성 감소, 정서지능 향상, 동물교감 치유입니다. 강아지와 눈 맞추고 안아주면 행복 호르몬, 자아존중이 향상, 부정적 감소, 부정정서 감소, 뜻밖 가꾸기 감기안걸려요. 노인 우울증이 감소돼요. 곤충, 귀뚜라미를 보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꽃을 만지면 행복 호르몬이 샘솟아요.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원의 치료를 해서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치유 농업. 유럽의 치유 농업을 보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유머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강의를 재미없게 하는데 어떡하죠? 갑자기 뭐 연습해가지고 재미있게 할 수도 없고 태어난 게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저희 집에 인터넷이 제가 지금 그 녹화를 하느라고 조용한 방에 와서 잘 안 돼요. 농업과 의료를 결합해서 유럽에서는 치유 농업을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3,000개가 넘는 농장이 있어요. 네덜란드의 포도 농장입니다. 응접실에서 노인들이 이제 빙고 게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치매를 완화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게임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야 되겠죠. 국내에는 별로 없어요. 제가 이 치매 놀이 치유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를 샀는데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한 세트에 뭐 20만 원씩 뭐 이래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이제 음식을 직접 만드는 데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햇살이 구울 때는 밭을 거닐면서 활동을 하면은 우울증이 해소가 돼요. 다시 돌아갈게요. 보세요. 일반 농장이었는데 자격을 취득해서 일일 치유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아프거나 치매를 앓는 사람들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방문을 해서 하루 종일 노동이 아니라 쉬다가 갑니다. 이게 치유농업이에요. 농장에서 쉬다가 간다는 거죠. 우리가 치매 환자들은 특징이 최근 기억에 대해서는 잘 못해요. 원리적 기억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70대, 80대 분들이 어릴 때 뭐 했어요? 다 농사 지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렸을 때 기억을 다시 살려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농업이에요. 그래서 치유농업이 치매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에는 요양병원이나 정신병동을 대산해가지고 농촌에서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인이나 자폐아 유아 등의 전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농장 특별히 안 꾸며놨습니다.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장의 가장 큰 소득원이 바로 치유농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영국, 독일, 벨기에 등등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유럽 전체에 걸쳐서는 3,000개가 넘는다는데 제가 알기로 5,000개가 넘어요. 이 전망이 매우 밝다고 지금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준비되신 분은 전망이 밝아요. 그렇지 않은 분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두 가지 영상을 보셨는데 치유농업이 뭔지는 아시듯 하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 부분은 또 2교시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녹화 시간이 길어지면요. 유튜브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경우는 제가 했는데 이게 뭐 화면이 안 나오거나 막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됐을지 안 됐을지도 저도 마치고 나서 다시 플레이해 봐야 알아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잠시 쉬고 또 다른 계속되는 강좌는 또 다른 파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